안녕하세요. 우주 알려주는 아빠, 우주아빠입니다. 오늘은 별과 우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봤을 망원경의 원리와 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각대 위의 망원경 다들 알고 계시죠?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나오는 천문대의 큰 망원경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 과학을 좋아하는 주인공 방에 꼭 하나쯤은 있는 망원경, 어떤 망원경일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여러분도 그 망원경의 원리와 종류를 척척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주 알려주는 아빠. 모든 천체 망원경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는 빛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돋보기로 햇빛을 한 점에 모아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단지 어떤 방식으로 빛을 모으는가로 망원경의 종류가 나뉘게 됩니다. 일단 빛을 모으는 이유는 밤하늘 천체들이 보통 어둡잖아요. 우리가 촛불을 하나만 밝히면 잘 안 보이지만 여러 개의 촛불을 밝히면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망원경이 빛을 모으면 모을수록 촛불의 개수가 많은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야 더 어두운 천체까지 밝고 멋지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망원경이 빛을 모았는데 단순히 모으는 것만으로는 종이를 태우는 용도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 바로 확대를 해야 합니다. 확대를 하는 렌즈를 저반 렌즈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우리가 눈을 대고 보는 곳에 있는 렌즈예요. 여기다 눈이 아닌 카메라를 대고 촬영하면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죠. 이 저반 렌즈의 종류에 따라 확대되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즉, 망원경은 저반 렌즈를 바꿈으로써 배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한하게 배율을 올릴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혹시 학창 시절 생물 시간에 현미경으로 어떤 대상을 관찰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미경의 배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상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망원경도 똑같아요. 배율을 계속 올리면 빛이 부족해서 어두워지며 천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큰 망원경일수록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으니 배율을 좀 더 올릴 수 있고 더 깊은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 연구시설의 망원경이 거대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망원경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빛의 굴절을 이용한 굴절식 망원경, 반사를 이용한 반사식 망원경, 그리고 굴절과 반사를 동시에 적용한 복합식 망원경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망원경은 굴절식 망원경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빛을 굴절시키는 렌즈를 사용해요. 빛이 진행하다가 밀도가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속도가 달라지는데요. 그것이 굴절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에 손을 이렇게 넣으면 손이 휘어 보이잖아요. 이것이 물속의 빛이 우리에게 오다가 물에서 공기로 매질이 바뀌며 굴절된 것이에요. 매질이 안 바뀌도록 물속으로 잠수해서 손을 보면 휘어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친숙한 안경, 돋보기 등이 다 이런 원리죠. 굴절 망원경은 특징이 앞에 커다란 유리 렌즈가 있어요. 그리고 형태가 얇고 길게 생겼습니다. 앞에 있는 렌즈로 빛을 굴절시켜 뒤쪽에 한 점으로 모으면 그것을 저반 렌즈가 확대하는 것이죠. 가장 역사가 오래된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굴절식 망원경은 1608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덜란드의 안경 제작자인 한스 리퍼세이가 처음으로 만들고 특허도 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 굴절식 망원경으로 하늘을 보기 시작하면서 천문학의 대격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으로만 보다가 갑자기 렌즈를 통해 밤하늘을 확대해서 봤으니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반사식 망원경입니다. 반사 원리, 즉 쉽게 말해 거울입니다. 거울을 밥그릇처럼 둥글게 만들어 빛을 모으는 원리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원뿔 곡선을 배우잖아요. 이 중 초점 형성에 유리한 포물면 거울을 보통 사용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반사되어 초점이 맺혔으면 그곳에 저반 렌즈를 대고 확대를 해야 되는데 구조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천체에서 오는 빛을 우리 머리가 가리게 되니까요. 그래서 반사망원경은 보통 한 번 더 반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쪽에 보면 동그랗게 차폐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반사를 시키기 위한 두 번째 거울이 위치한 곳입니다. 직각으로 반사를 시켜서 옆으로 빼서 볼 수도 있고 사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예 반사 거울에 구멍을 뚫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사망원경은 직각으로 반사를 시켜서 옆으로 보는 뉴턴식 반사망원경입니다.
주변에서 망원경을 볼 기회가 있다면 저반 렌즈가 경통 앞쪽에 이렇게 수직으로 붙어 있는 망원경을 찾아보세요. 그게 뉴턴식 반사망원경입니다. 이 반사식에 들어가는 거울은 굴절식에 들어가는 렌즈보다 크게 만들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연구용의 큰 망원경들은 거의 다 반사망원경입니다. 세 번째는 복합식 망원경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1900년대 중반에 발명된 망원경으로 반사 망원경의 앞쪽에 빛을 굴절시키는 보정판이 추가된 망원경입니다. 반사 굴절 망원경이라고도 부르고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슈미트 카세그레인식, 막스토프 카세그레인식이 있습니다. 카세그레인식은 반사 망원경의 한 종류로 아까 뉴턴식처럼 옆으로 빛을 빼는 게 아니고 거울에 구멍을 뚫어서 빛을 뒤로 빼는 방식입니다. 앞에 보정판의 형태에 따라 슈미트나 막스토프 이름이 붙어요.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보정판입니다. 반사망원경은 경통이 뚫려 있어 경통 내부의 온도 차이로 인해 공기가 일렁일렁대는 대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천체가 같이 일렁일렁하게 되어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복합식은 굴절식처럼 막혀 있기 때문에 대류 현상을 최소화하고 또 보정판으로 정밀하게 광 경로를 보정할 수 있어 좋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점거리가 길어 고배율로 올릴 수 있고 큰 구경으로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구조가 앞에 다른 망원경들에 비해 좀 복잡해서 설계도 잘해야 하고 정렬도 잘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입니다. 약간 다재다능한 망원경으로 어느 정도 취미로 천체 관측을 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천문대를 가시면 도만에 홀로 있는 메인 망원경이 이 복합식 망원경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문제. 허블 우주망원경과 제임스 웹 망원경은 무슨 방식의 망원경일까요? 네, 반사망원경입니다. 사진과 같이 빛을 거울 뒤로 빼서 초점을 잡는 방식인 카세그레인 반사망원경입니다. 그 초점이 있는 곳에 카메라가 있어서 우리가 보는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리 키보다도 큰 2.4m의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괴물 망원경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웹 망원경은 거울 크기가 6.5m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너무 커서 한 번에 제작이 어려우니 18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어요. 우주에서는 대기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이렇게 다 뚫려 있어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 망원경은 뭘까요? 네, 바로 아시겠죠? 굴절 망원경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굴절 망원경으로 렌즈 크기가 무려 1m입니다. 미국 위스콘신주 예르크스 천문대의 망원경이에요. 100년도 전에 설치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천문학 연구에 활용되었습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천문학 전공책에도 등장하는 매우 상징성 있는 망원경으로 꼭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이렇게 오늘은 망원경의 원리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이제는 망원경이 조금 달리 보이시나요? 이런 망원경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전국 각지에 천문대가 많이 있으니 검색하셔서 직접 한번 다녀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 영상이 망원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